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함수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이제 함수를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한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줄도 다 함수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짰던 거 한번 쭉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짰던 프로그램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옛날 프로그램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스 파일 클릭하셔서 오른 버튼에 추가해가지고 기존 항목을 찾으면 되는데요. 프로젝터는 오늘은 지금 제가 데이10이라는 폴더에 넣었지만 예전에 프로젝트 만들었던 것들은 전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 쭉 다 폴더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데이11을 한번 볼까요? 네, 이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짰는지 봅시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잘 보면 제목만 봐도 요건 어떤 프로그램들을 짰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체질량 계수 요거를 한번 데려가 보죠.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열면 체질량 계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와 여기가 다르지만 얘를 한번 클릭해 주면 요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체질량 계수를 그러면 여기는 지금 11로 폴더로 가 있으니까 다시 예전 폴더로 돌아와야 되죠. 제가 지금 짜는 데는 12-2 폴더니까 이쪽으로 가서 2인가요? 1인가요? 1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1로 가가지고 이쪽 폴더로 가가지고 그렇죠. 여기까지 해놨죠. 체질량 계수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EX 12-4 해서 체질량 함수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키와 체중을 가지고 이렇게 짰던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얘를 한번 실행해 보고 어떻게 함수를 만들 건가를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다른 얘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항목에서 지금 얘가 자꾸 기존 항목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안 돌아가네요. 네, 한번 바꾸면 안 돌아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12-2로 해가지고 1로 해가지고 아까 바꿔놓은 게 지금 사라졌습니다. 네, 얘를 추가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얘는 제거하고 얘도 제거하겠어요. 네,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제거. 지금 체질량 함수가 지금 12-4로 들어온 거예요. 그쵸?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F5 실행해 보면 그 당시 제가 어떻게 짰었습니까? 자, 키와 체중을 물어보면 제가 키가 165.5라고 하고 체중은 66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체중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 물어보는 함수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아까 예전에 짰던 다른 폴더에 있는 걸 데려오는 법 여러분들 잘 제 영상을 한번 리플레이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데려오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요 어느 부분을 함수화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를 함수화 합시다. 그게 가능할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컨트롤 여기를 함수명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함수명을 일단은 보이드로 기본적으로 보이드로 해가지고 BMI라고 합시다. BMI를 분석한다. 그래서 BMI 칼크라고 합시다. 네, 캘큘레이션의 약자로 BMI를 쓸 수가 없는 게 BMI가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BMI 칼크 이렇게 해서 역시 일단은 아무 보이드로 일단 선언해 주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뭡니까? 다 함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X.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엔터해서 잘 갖다 놨죠. 이게 잘 갖다 놨는지 안 갖다 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놓고 Alt F8 치면 자동으로 인덴트가 들어가겠죠. 자, 그려놓고 그 자리에 지금 이 부분 전체가 날아갔으니까
구자리가 호출되려면 BMI 캘크가 들어가야 되겠죠. BMI, 그쵸. 캘크, 그대로 중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보이드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만 해주고 BMI 캘크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실행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저기 BMI라는 것 자체가 웨이트와, 그쵸? 웨이트와 하이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이트와 하이트가 값이 넘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배운 대로 웨이트 하이트는 지금 더블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인자 리스트에다가 더블 받아와야 되는 거죠. 왜 파랗게 안 바뀝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죠? 더블 웨이트, 콤마, 더블 하이트. 네, 이렇게. 순서는 상관은 없어요. 순서를 호출할 때, 네, 우리가 하이트를 먼저 했으니까, 그래도 편의상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이트를 먼저 호출하도록 합시다. 하이트, 네, 웨이트. 이렇게 보내주면, 이게 인자 리스트로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호출할 때는 네, 하이트 값과 그쵸, 웨이트 값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때는 그냥 이렇게 변수명만 넣어주면 하이트와 웨이트를 호출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인자 리스트로. 자, 그렇죠. 웨이트와 하이트 해놓고 여기서는 키보드를 인용해서 더블형으로 이미 입력받은 값이 BMI 캘크를 호출할 때, 그쵸, 하이트와 웨이트로 호출한 거죠. 그러면 이걸 받아왔으니까, 받아왔고, 계산한 건 BMI는 이게 내부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내부 변수니까, 여기서 내부 변수 선언해줘야 되죠. 더블, 이렇게 해서 BMI 선언해주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네. 그러면 BMI는 실은 여기서 사용이 안 됐죠. 그쵸. 없어도 되는 거죠. 그쵸.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그 메인에서는 웨이트, 이건 필요하죠. 왜요? 여기서 입력 변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메인에서는 키보드로 웨이트와 하이트를 받기만 하고, 그 값을 BMI 캘크로 보내주면, BMI 캘크 내에서는 그 값을 받아다가, 그 다음에 BMI 내부 변수 써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정산체증 저체증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돌아갈까요? 실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버그, 솔루션 빌드. 네. 어류가 없습니다. 그럼 컨트롤 F5. 네, 이렇게 실행해보면, 자, 166.5가 55kg라면, 네, 55.0. 저체중 166.5가 네, 66kg라면 네, 또 저체중이 다 저체중으로 나오네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166. 제대로 돈 거예요. 5가 70kg? 72kg. 네, 이렇게 선언해 보면 다 저체중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네요. 네, 실행해 보니까 어떤 경우도 다 저체중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BMI가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돌렸을 때는 제대로 잘 돌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일단 잘 모를 때는 말이죠. 이 BMI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BMI 이렇게 해서 BMI 값을 한번 찍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임시로 프린트 네 F 퍼센트 LF 네 이렇게 해서 한번 BMI를 찍어 보면은 이게 제대로 또 값 넘어오는 것도 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BMI도 찍고 하이트 키도 찍고
또 웨이트도 찍고 다 찍어 봅시다. 값이 제대로 넘어오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LF를 세 번을 써주면 되겠네. 퍼센트 LF 한 번, 또 퍼센트 LF 두 번 이렇게 써주면은 요것들이 다 넘어가는지 여기서 찍어보고 컨트롤 F5. 네,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 빌드 오류라고 합니다. 네, 이게 아까 열려 있어서 그런 거니까 닫아주고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오류래요. 빌드 오류가 나면 안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빌드 오류가 뭐가 났죠? 쓰기용. 이게 또 얘도 여기서 열려 있네요. 여기 다 닫아주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스캔해 볼 때는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냥 다 닫아주고 하는 게 좋아요. 아까 있듯이. 이렇게 해서 자, 아까 166.5에서 66kg가 네. 그쵸. 160, 66kg 0.002381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뭐가 문제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 뭐였죠? 요것이 키가 메타였었잖아요. 메타. 그게 여기서는 고려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166.5를 하지 말고 1.665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저체중이 나온 겁니다. 네.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키가 미터로 1.665 이런 식으로 66.0 네, 정상 체중 그쵸? 1.1m 66.59 예를 들면 72kg는 네, 과체중 그렇죠? 1.66, 55kg는 네, 정상 체중 55kg까지 정상 체중이네요. 1.66, 45kg. 네, 저체중 제대로 나오고 있죠. 네, 이 함수가 틀린 게 아니라 값 입력이 잘못됐군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계산된 값을 함수로 만드는 것을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함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W형으로 인자 리스트를 보내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리턴된 값은 없는 거죠. 네,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리턴 값이 있는 경우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BMA 칼크를 넣고 정상인지 과인지 전지를 리턴으로 보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리턴을 굳이 만들기 위해서 이거 자체는 또 바깥에서 BMI를 보내주는 거예요. BMI를. 그쵸. BMI를 보내주고, 이렇게, 컨트롤 X, 이거를, 네,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 BMI를 받고요. 그쵸.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컨트롤, Alt, F8.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다시, 놓고, Alt, F8이 안 보여요. 이건가요? 네. 넣어주고 자 BMI를 여기서 BMI 값 자체를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쵸 호출해서 그러면 여기서 BMI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번에 거꾸로 BM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BMI를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굳이 필요 없는 거고 네 BMI 값을 계산한 다음에 네 리턴 이렇게 BMI 값을 그쵸 반환해주는 반환하는 값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반환값이 있는 함수니까 리턴에 해당되는 BMI가 W형이니까 여기가 더블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뀌어주면 네 이번에는 BMI에서는 BMI 칼크에서는 계산만 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정상 체중인지 저체중인지 하는 것을 메인에서 출력하도록 해주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실행해 보도록 하죠. 디버그, 솔루션 빌드 해서 일단 오류가 없나 확인해 보고 네, 빌드 성공했죠?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해 보면
컨트롤 F5. 네. 그쵸. 이게 혹시 실행한 게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 키를 메타 단위로 해라. 이렇게 하고 체중은 킬로그램 단위로 해라. 이렇게 살짝 바꾸고, 그쵸. 왜냐면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도록 하죠. 컨트롤 F5. 네, 그렇게 해서, 네, 미터로 1.66인 사람이, 키 몸무게가 66kg인 경우, 네, 정상 체중 1.66인 사람이 뭐 45인 경우는 저체중이겠죠, 당연히. 저체중. 네, 1.66인 사람이 72kg 때는 과체중. 네, 이번에는 BMI가 여기서만 계산된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처럼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는 이 BMI 결과를 가지고 정상인지 과인지 저체중인지 출력하는 걸 다 함수 내에 만들었었고, 이번에는 BMI 값을 반환시켜 가지고 값을 호출한 다음에 받아온 다음에 그 값을 분류하는 것은 메인 함수에서 짜는 걸로 바꾼 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갖고 이 함수의 반환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인자 리스트가 전달되는 경우와 전달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는 예를 연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를 해볼까요? 또 이런 식으로 또 옛날 거를 또 찾아봅시다. 어떤 함수 좋은 예제가 있었는지 볼까요? 네, 또 기존 항목에서 이번엔 포문 쪽에서 한번 볼까요? 포문 그러면 또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서 포문을 우리가 공부한 게 10주인가요? 10주에는 우리가 시험을 받고 9를 봅시다. 9. 데이 9. 때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지. 네. 네. 약수의 개수를 출력.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약수의 개수? 약수 출력, 약수의 개수 출력. 네. 좀 어렵긴 한데. 소수 판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소수 판별? 네. 소수 판별 1부터 1000까지 소수 출력. 네. 소수 판별하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그거를 함수로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네, 소수 판별을 한번 자신을 지하는 약수들의 합, 이걸 해볼까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거부터 합시다. 9-1. 네, 약수 판수. 네, 요거를 한번, 네, 이거죠. 이거를 한번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 지금 폴더로 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12-1 폴더로 여기 한번 더 클릭해서 여기다 해야 되죠? 이름을 ex 그쵸? ex 12-5 네, 이렇게 그거를 함수로 만들기 함수 이렇게 함수자를 하나 붙여줘 가지고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그쵸, 얘는 제거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기존 항목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12쪽으로 한번 바뀐 거기 때문에 여기로 가가지고 아니죠, 12-1 헷갈립니다. 여기 가가지고 얘를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제거. 이렇게 돼서 네. 자, 여기서 어느 걸 함수로 만들까요? 정수를 입력하는 것까지는 이것도 한번 돌려보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컨트롤 F5 요거를 이제 이쪽 프로젝트에서 실행해 보는 겁니다. 처음 실행해 보는 거니까 빌드 오류가 발생했대요. 역시 얘입니다. 꺼주고 컨트롤 F5. 네. 정수를 입력하시오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왜 안 될까요? 컨트롤 F5. 네.
자, 정수를 입력하시어 나오면 12를 한번 입력하면은, 네, 자신을 제한 약수들의 합이 16이죠. 자, 이렇게 1, 2, 3, 4, 6까지 합한 게 아마 16일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거까지는 메인에서 쓰고요. 얘까지도 메인에서 쓰고, 그쵸. 포문에서 여기까지를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함수로. 자, 함수명을 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약수들의 합이 리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벌써 약수들의 합은 정수니까 인트형으로 선언될 걸 가정하고, 이름은요, sum, divisor, sum이라고 그럴까요? divisor, 약수란 뜻이고요. sum, 네, 언더바. 항상 함수명도 변수랑 똑같이 알파벳과 언더바, 그 다음에 먼저 숫자가 나올 수는 없고 숫자는 나중에 나와야 되고 변수명의 네이밍 규칙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저 썸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넘어와야 되겠죠. 정수값이 int n이 넘어오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n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거를 컨트롤 X 잘라버립시다. 사작 없이. 그리고 엔터, 컨트롤 V 이렇게 해주고 엔터,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인덴트가 안 맞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고 Alt F8을 해주면 인덴트를 맞춰줄 수가 있죠. 자, 엔트 정수값을 메인으로부터 받아서 i는 네, 1부터 n이 포함되지 않는 것까지 포르프를 돌려서 계속 나눠본 다음에 썸을 네, 누적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썸이라는 변수는 내부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초기화 시켜서 누적되는 거니까. 그리고 썸 값을 메인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return sum. 그렇죠. 이렇게 보내줬죠. 그리고 썸이 인트형이니까 여기가 인트 아까 미리 만들어 놨고, 그러면 여기서는요, 썸은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는 굳이 0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n을 보낸 다음에 썸 값만, 네, 디바이저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n은 보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어떤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정수값 n을 디바이저 썸으로 보내주고 얘가 어떤 그 n의 약수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합을 계산해가지고 썸으로 리턴을 했을 테니까 네,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약수들의 합을 함수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행이 일단 얘가 오류가 없는지 솔루션 빌드 네, 성공했어요. 그쵸? 혹시 이게 옛날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신 제외한 을자를 빼버리겠습니다. 을자 빼고 자신 제외한 불안불안해 옛날게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면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수 입력하시오. 12 하면 16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신 제외 을자 빠졌죠? 약수들의 합 16. 네, 6은요 퍼펙트 넘버니까 6이 돼야 되겠죠? 맞죠? 24는 네, 36, 128은 네, 127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맞겠죠. 102, 1000은 얼마일까요? 네, 1340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 디바이저 썸이라는 함수가 동작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쉬워 보이지가 않죠?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양한 함수, 다양한 예제를 반복해서 하는 게 현재로서는 함수화하는 거 어떤 부분도 함수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같은 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짜주면 좀 더 메인 함수가 깔끔해지지 않습니까? 정수를 입력하라 입력하는 부분이고 디바이저 썸 n을 보내서 여기서 뭐라고 여기를 주성문을 붙일까요? 정수 n의 약수들 자신을 제외한 자신 제외
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함수 호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 결국 호출된 결과는 반환값이 있으니까 그 반환값은 뭐가 될까요? 약수들의 합인 거죠. 보내줄 때는 정수 n을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정수 n이 마치 정수 n이 입력이 되고 약수들의 합이 출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함수를 호출할 때는 여기가 출력된 이 함수에 출력된 결과가 썸에 저장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얘가 어떤 그쵸 값을 갖고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값이냐 그 값을 n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이런 식으로 보내줌으로써 이 안에서는 포문과 if문을 사용해서 어떻게 돌려가지고 네 썸을 구하는 약수들의 합은 지난번에 해본 건데 얘를 함수화하는 거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또 예전에 짠 걸 가지고 다 함수화하는 거를 또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또 오른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가지고 또 옛날 프로그램을 찾아봅시다. 뭐든지 이번에는 또 어떤 쪽으로 가볼까요? 데이 10일이 우리가 그거였고 윤년 판별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 예제 지난주에 한 거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 데이 10일이죠. 네. 데이 10일에 보면은 네 여기서 약수 배열의 if문 연습 네 체질량 신수를 한번 해봤고 네 포문을 사용해서 평균 나이 계산 약수들의 배열 출력 이건 지금 해본 거니까 안 되겠어요. 지난번하고 너무 비슷한 방금 한 거랑 너무 비슷하니까 데이 11은 빼고 데이 9-3 해볼까요? 이게 뭐 한 거죠? 데이 9-3 네 짝수 판별 3개 중에서 가장 큰 수 이거 한번 해봅시다. 3개 중에 가장 큰 수 네 좋습니다. 요거를 한번 교과서에도 문제 1에 있는 거네요. 네 요걸 하도록 합시다. 얘를 클릭해서 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일단 또 저장합시다.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죠? 네 프로젝트 폴더 12로 데려와야 되겠죠. 12-1이죠. 12-1로 와서 이름을 여기 클릭하고 이름을 12-6 그쵸. 네, 12-6 ex 12-6으로 하고 가장 큰 수, 3개 중 가장 큰 수 함수 이렇게 합시다. 함수자를 붙이고 네, 파일명은 뭐 아무렇게나 붙여도 상관없어요. 파일명과 함수명은 틀린 거니까 요거는 저장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소스 파일 등록 다시 기존 항목으로 가서 다시 역시 프로젝트 구루되어 있을 테니까 12로 가서 네 1로 가가지고 또 더블 클릭해서 얘를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거 또 얘도 제거 네. 자 이렇게까지 와서 제거 왜 안 될까요? 제거 네. 뭐 다 제거합시다. 네. 자 12-6 자 얘를 한번 또 실행해 봅시다. 실행이 돼야 되겠죠. 먼저 컨트롤 F5 역시 여기서 또 뭐가 떠 있으면 오류가 나겠죠. 네, 떠 있잖아요. 닫아주고, 네, 컨트롤 F5. 네. 3개의 정수 입력, 1, 2, 3이면 제일 큰 수가 뭐예요?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출력하는 거 제대로 도는 거 확인해 봤고, 자, 어디를 함수로 만들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는 스캔F까지는 메인 함수에 있는 게 좋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서 max를 반환받는 것까지 여기를 그렇죠. A와 B가 입력이 돼서 max가 출력되는 이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 버리죠. 과감하게 컨트롤 X 이렇게 해버리고 네 max가 반환될 테니까 얘는 뭐예요? int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함수명은 뭘로 할까요? max3라고 그럴까요? 3개 중에
제일 큰 수를, 자, 3. 함수명에 숫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맨 뒤로 붙을 수 있습니다. 맨 뒤로. 그래서 max 3 이렇게 해주고, 네. 3개의 정수니까 int a, int b, int c 이렇게 인자 리스트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컨트롤 V, 네. 닫죠. 일단 그 다음에 맥스 값이 리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턴 맥스, 그렇죠. 그리고 네, 중괄호 닫고. 자, 맥스는 여기서 또 내부 변수로 쓴 거니까 로컬 변수니까 얘는 이 안에서 선언이 돼야 되는 거죠. int max. 여러분들 벌써 이제 슬슬 그래도 이제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뭔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알겠다, 그렇죠? 자, 이 알고리즘은 따지지 맙시다. 여기서는요. 이건 지난번에 확인이 된 알고리즘이니까 자, 이 논리 구조는 따지지 말고 어쨌든 A, B, C가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돌았더니 max가 출력되는 함수였어요. 그게 우린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C는 네, max 3를 호출하고 A, B, C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값 max가 C로 반환되겠죠. C에 저장되는 거죠. 반환되는 게 어떤 이것 중에서 제일 큰 값일 테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뭔지는 몰라도 이거의 결과물은 리턴 max니까 max가 뭔가 내부 변수 max가 어쩌고저쩌고 새로 생겨났을 텐데 그걸 C로 받아서 C를 출력하면 되겠죠. 아닌가요? A, B, C, max로 받아야 되겠군요. max로. C로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C 값이 사라지니까 네, 이렇게 출력해 되면은 max 값을 여기서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네. 자, 여기서도 여기 제대로 돌았나 하기려면 최대 값은 이렇게 한번 살짝 프로그램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5 치면 얘가 제대로 돌았다면 O 아무 말이 없고 이번에 22, 33, 네, 17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33이 나와야 되겠죠? 최대값 33. 예, 이것까지 들어왔으니까 이건 이 프로그램이 돈 것이 확실하죠. 함수가 제대로 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함수 만들기를 해봤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짰던 프로그램 중에서 임의의 블락을 함수 만드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함수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함수명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인자 리스트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반환값을 받는 경우에 반환값의 형은 뭘로 할 것인가, 또 호출할 때는 반환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호출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는 거고, 지금 몇 가지 제가 예제를 갖다가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짠 프로그램 해질량 함수, 약수들의 바꾸하는 함수, 3개 중에 가장 큰 함수 이 3개를 지금 예제를 했는데 실은 어떤 프로그램도 기존에 짠 프로그램을 함수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함수를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쭉 함수 없이 짜보고 이 부분은 함수화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 방금 제가 해본 방법대로 그것을 함수화하고 싶은 블락을 잘라가지고 위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함수의 타입, 함수의 이름, 인자 리스트 이렇게 써주고 내부 변수가 필요한 경우는 내부 변수 넣어주고 리턴이 필요한 경우 리턴을 넣어주고 따다다다닥 이렇게 해서 함수의 틀을 만든 다음에 함수를 이 함수가 만들어진다고 호출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또 호출하는 명령 문장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활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김재원 교수님하고 같이 연습 시간에는 함수 만들기 몇 가지 예제를 제가 교수님께 연습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